여러와 같은 환영 소리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흥지역에서 지금 이제 그 목감 미래인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장소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그 미래인을 만난 지는 10년이 좀 넘었어요. 그래서 좀 오랜 시간 동안 예전 한소릴 때부터 같이 미래인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좀 이제 오래 했잖아요. 그래서 오래 했기 때문에 그럼 그동안 어떻게 제가 운영을 했는지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원장님들께서 미래인을 적용하시기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이 자리에 있으니까요. 중간중간 혹시나 이제 질문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않고 손 들고 질문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다니는데 이거 성경 속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날 때는 중간에 이렇게 말을 끊고 뭔가가 일어날 때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런 부분들을 할 때 저거 너무 궁금한데 하고 하실 때는 맥락에 넘어가지만 않게 해서 같이 질문을 해주시면은 좀 서로 이렇게 좀 저희가 대화를 하면서 즐겁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한번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좀 나눠봤어요. 저희가 결국에 학원을 운영을 한다는 거는 이 세 가지 요소가 가장 좀 중요한 부분들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알려야 되는 부분들에서 그다음에 성적을 올리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학원이 갖춰야 될 어떤 요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거를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저희 학원을 먼저 소개를 시켜드려야겠죠. 제가 그 공부방부터 시작해서 공부방, 학원, 그다음에 교습소 두 개를 운영해 보기도 하고 지역도 어떤 뭐 주택가, 그다음에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 지역, 신도시 지역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같이 좀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좀 그동안 제가 운영했던 교실들의 이름들이 조금씩 바뀌었는데 이제 처음에 저희가 안산 지금 시흥지사에 이제 속해 있는데 잠시만요. 제가 숨이 너무 차서 지금 숨을 조금 고르고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안산 시흥지사에 있는데요. 이제 안산 지역에 있는 어떤 처음에 주택가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자라났던 이야기들을 조금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제가 한 25명 정도부터 미래인을 만났던 것 같아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입주자가 갑자기 막 들어오는 아파트 지역이라고 하면 갑자기 꾸준하게 확 올라갈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학원을 오픈을 하고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계속 이렇게 상승곡선을 그리기는 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오랫동안 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좀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이게 좀 유지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떤 점핑 포인트가 있으면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이제 이런 상승곡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어떨 때는 이사가 되기도 했었었고 또 어떨 때는 또 다른 학원에서 갑자기 이제 저한테 인수를 받으라고 해서 아이들만 인수를 받은 경우도 있었었고 또 여러 가지 조금 이런 경우의 수들이 있었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한 100명까지 이제 유지를 하고 이렇게 운영을 했었었죠. 저 때는 이제 제가 2관까지도 더 또 이제 오픈을 해서 확장을 하고 이제 이렇게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처음에 학원을 오픈하고 나서는 가만히 계시면 안 되잖아요. 일단은 알리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예전에는 직투도 되게 많이 했었죠. 그냥 뭐 새벽에 가서 이제 한 바퀴 쭉 돌아서 이제 하고 이제 이렇게도 했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학교 앞에서도 계속 나가서 이제 홍보를 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었죠.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신도시 부분들은 그런 걸 할 수가 없는데 주택가 지역은 뭐 이제 전봇대 뭐 족자라던가 이제 뭐 현수막이라던가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사람이 이제 애들이 많아지면 수업 자체가 힘들어지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해도 입소문을 타고 그냥 저절로 돌아가는 그 순간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다가 저희가 이제 이사를 이제 학원이 너무 좁아서 이제 이사를 하게 됐는데 이사를 할 때 좀 학교 정문 쪽에 되게 좋은 위치에 있었었는데 이제 후문으로 이사를 가면서 이제 조금 구석으로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조금 계속 유지를 했는데 이제 이슈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애들이 이사를 많이 가는데 다시 들어오는 부분들이 좀 이제 안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런 부분들은 좀 이해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에 학령 인구가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서는 생각을 하면서 학교 그 이제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인구수가 확 떨어진 거예요. 저 그때까지 자각을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있었던 초등학교는 보통 이제 500명, 600명 사이에 있는 초등학교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300명대로 뚝 떨어졌어요. 300명 초반대로. 그러니까 아이들 자체가 이제 떨어지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구나 하는 거를 좀 알게 됐고요. 그래서 그때 또 이제 지역적으로 좀 이사를 하는 이제 이런 선택을 하게 됐었습니다. 이게 학원이 잘 되기 위해서는 사실 되게 많은 요건들이 필요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저는 가장 큰 1순위를 뽑자면 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좋은 위치는요, 물만 팔아도 잘 팔리는 위치가 있어요. 학원은 거의 이제 학교 앞이라던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아직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혹은 이사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위치이기 때문에 그 위치에 대한 부분들을 옮길 수 있는 게 1순위. 그거를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게 아니라면 이제 꾸준하게 나를 알리는 작업이 그때부터는 들어가야 되겠죠. 저희가 형태별로 공부방도 운영을 해보고 교습소도 해보고 학원도 해봤었기 때문에 좀 나름대로 관리 형태를 좀 이제 특징을 나눠봤어요. 그래서 공부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가족 같은 분위기가 형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밀착 관리가 좀 더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분위기가 좀 더 편하죠. 아무래도 아이들이 신발 벗고 들어와서 같이 이렇게 또 뭐 취사도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랑 같이 좀 공부방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뭐 이벤트나 그 다음에 아이들 같이 뭐 공냥공냥 뭐 해먹는 걸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교습소 같은 경우에는 한 과목밖에 이제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내가 혼자 하는 것보다는 옆에 있는 영어 학원이나 그다음에 피아노 학원이나 같이 연합해서 뭔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홍보를 나갈 때도 사실 외롭잖아요. 내가 홍보를 나갈 때도 혼자 나가는 게 아니라 같이 이제 옆에 피아노 학원이나 영어 학원 원장님이랑 같이 조인해서 많이 나가기도 했고요. 어떤 행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같이 이렇게 행사를 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본격적인 어떤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원생 관리라든지 강사 관리라든지 이 모든 게 이미 식구가 많아졌기 때문에 내 손이 다 가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돌아갈 수 있는 어떤 시스템화,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운영할 수 있는 매뉴얼화, 이런 것들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일단 저희가 먼저 어떻게 이제 알리게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많은 원장님들 지금 계시잖아요. 원장님의 정체성은 어떤 거세요? 사업가? 교육사업가? 네, 교육사업가 너무 좋네요. 네, 사업가, 교육자 다 좋은 말인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하는 교육자입니다. 일단 내가 각자의 어떤 철학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제 운영하시는. 근데 그 철학을 잘 펼치시고 싶으시면요, 일단 존재해야 됩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잘 존재하고 있어야지 내 철학을 펼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 존재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에 내가 여기 있다는 거를 끊임없이 알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 세월이 많이 흐르면서 시대의 흐름들이 좀 바뀌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제가 이제 신도시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요즘에는 어머니들께서 블로그를 보고 제일 많이 오시죠. 그래서 이제 블로그나 그 다음에 네이버 이제 플레이스나 이제 이런 관리들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바꿔가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이제 이렇게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새롭게 시작할 때는 0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없는 벌판에서 시작을 할 때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하다가 저희는 이제 1+1 이벤트를 했었어요. 맨 처음에 저희가 수학하고 논술을 같이 놓고서는 같이 이제 그 수학 논술 학원으로 같이 오픈을 했거든요. 할 때 수학을 등록하면 논술이 무료, 초등 졸업할 때까지 이제 그거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파격적이죠. 근데 이제 어차피 할 거면 이제 그렇게 걸었어요. 근데 이거를 자신 있게 확 걸진 않고요. 인테리어를 할 때 거기다가 이제 붙여놨거든요.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가 오픈하기도 전에 이미 되게 선착순 10명으로 걸었거든요. 그래서 오픈하기 전에 10명이 채운 상태에서 오픈을 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마이너스는 아닌 상태로 시작할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노하우라고 하면 같이 어떤 참고가 되실 것 같아서 같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주요 시기에 이제 학부모 설명회를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건 저희 이제 학원 전격 모습이고요. 처음에 이제 이걸로 달았다가 이제 지금은 바꿔놓은 형태예요. 대형 현수막을 저희가 맨 처음에 이렇게
건물에다가 딱 잘 보이라고 해놨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제 위아래로 붙더라고요. 그래서 밑에는 아예 저희 것과 똑같이 쫓아해서 이제 붙여놨죠. 그래서 이제 너만을 위한 특별한 수학. 그래서 지금은 현재 이제 저희가 영어까지 같이 넣어가지고 하고 있는 형태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렇게 같이 저희가 잘 보일 수 있도록 기본기가 남다른 미래. 그러니까 저는 이 기본기가 남다르다는 거는 저희 학원의 기준을 삼고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주요 시기마다 학부모 설명회를 되게 꾸준하게 하고 있는 편이에요.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는 2년 동안 이거를 제가 좀 목표로 놓고 저는 제가 설명회를 좀 직접 이제 운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직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새학기에 초등부터 이제 입시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좀 초등학생 친구들 중에서도 모르시는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작년부터 올해까지 그 이슈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제 그 이슈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고, 주위에 있는 이제 고등학교를 분석해서 고등학교 설명이라든가 예비 중등 설명회를 이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스스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만의 컨셉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기가 남다르다는 것을 저희 학원의 컨셉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특히 이제 맞춤학습 전문가에게 받는 저는 1대1 맞춤학습이라는 말보다 저희가 지금 1대1 학습 컨설팅이라고 말씀을 드려서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사실 아이들한테 저희가 이 맞춤학습을 제공을 해주는 건 아이의 어떤 그 처음부터 끝까지 학습의 로드맵을 내가 계속해서 컨설팅 해주겠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남다른 기본기로 입시까지 탄탄하게 해서 이런 저희가 지금 컨셉을 잡아서 같이 운영 중입니다. 제가 한 번은 저희 아이들한테 우리 학원이 어떠니 하고서는 아이들한테 이거 설문지를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홍보 물품으로 쓰려고 그거를 조사를 했는데 아이들 한 거를 다 보니까 키워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키워드별로 나눠봤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키워드는 일단 실력이 올라가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저희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게 이해가 잘 된대요. 그리고 되게 체계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힘들지 않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저희가 제대로 진행하는 맞춤학습을 진행하면은 이게 정말 가장 맞는 포인트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맞는 진도로 설정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정도의 키워드를 가지고 한다는 거를 놓고 저희가 이제 저희 학원 컨셉을 잡아서 이건 홍보 전단으로 같이 쓰고 있고요. 이건 제가 따로 만들었던 전단들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떻게 성적을 올릴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같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맞춤학습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제가 하는 일은 아무리 좋게 얘기해도 사실은 사교육이잖아요. 저희가 있는 거는, 그쵸? 근데 그 사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건 공교육의 빈틈은 분명히 생기고요. 그 빈틈을 저희가 메워주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의 일에 저는 충분히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빈틈을 메워줄 수 있는 게 저희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지금 원장님들께서 이 프로그램을 선택하셨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게 가장 최고가 맞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확신든 상태에서 학부모님들께 말씀을 드려야지 이게 학습 효과로도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부모님들께도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들을 같이 드리고 싶었고요. 특히나 저희가 그래서 학원만의 어떤 학습 목표를 저희는 좀 이렇게 잡아놨어요. 그래서 초등 같은 경우에는 목표는 좀 확실합니다. 그릇을 키우는 거를 저는 목표로 삼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1부터 9까지 레벨을 쭉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에게 맞는 레벨의 학습을 준단 말이죠. 그쵸? 그러면 일단 사실 아이들이 되게 많이 있으면 레벨을 조금 낮춰서 이걸 맞춰서 같은 문제로 가주면 이것도 방법이에요. 운영하시는데 좀 수월해요. 그렇게 되면. 근데 오랫동안 애들을 가르쳐 보니까 아이들이 실력이 진짜 올라가려면요.
내가 자꾸 끊임없이 생각하는 그 힘을 길러야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만큼은 좀 깊은 문제를 만나게끔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든지 전부 다 잘하는 부분들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전부 다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떤 영역에서는 잘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레벨을 좀 높여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께도 드리는 말씀인데요. 틈만 나면은 깊은 문제를 만나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게 굉장히 가능한 게 주 단위로 문제를 계속해서 설정을 하기 때문에 그게 이번 주는 조금 더 높은 거를 줬다가 다음 주에는 조금 낮은 거를 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주 단위로 설정이 돼서 충분히 가능한 부분들이고요. 특히나 저희가 이제 서술형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더구나 이제 개편되는 부분들 논서술형이 훨씬 더 강화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은 이거는 훨씬 서술형을 활용하는 부분들은 훨씬 더 좀 경쟁력 있게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기도 하고 저희는 이거를 지금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등 때 그릇을 많이 키워놨으면 이제 다양한 유형을 만나보게끔 해주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거기에 맞춰서 또 저희 중등은 굉장히 교재가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세팅이 굉장히 다양하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이 이런 부분들을 다 만나게끔 해주면서 콘텐츠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고요. 중등은 지금 서술형 플러스 교재를 조금씩 사용을 해서 좀 더 잘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는 이제 이것도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일단 수업 모델이 어떤지를 저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들은 각자의 환경이 조금씩 다를 거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참고하실 만한 부분들을 같이 이제 벤치마킹 하셔서 각자의 원에 맞춰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저희는 초등학교 1, 2학년 친구들은 3일 수업을 해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고학년 친구들 3학년에서 6학년까지는 이제 1시간씩 수업을 하고요.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1시간 반씩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저학년이랑 중학생은 주 3일 수업, 그 다음에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 친구들은 주 4일 수업으로 같이 진행이 되고요. 저희는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보강을 하는 거를 금요일에다가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무조건 아이들이 거의 이제 보강이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빠지는 친구들이나 수업이 부족한 친구들은 따로 금요일날 이제 활용하는 부분들로 해서 하고 있어서 좀 시간 활용하는데 조금 저희가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또 주 3일인데 수요일을 저희가 빼놨어요. 그래서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이제 보충이 필요한 친구들은 무조건 불러서 같이 이제 좀 메울 수 있게끔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맞춤학습은 수학 기초가 필요해도 맞춤학습, 좀 결손이 심해도 맞춤학습, 편차가 커도 또 선행도 다 가능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초등은 방학 동안에 이런 지금 루트로 나가고 있는데요. 방학이 진짜 중요해요. 저희가 이 시스템을 하시면서 방학을 얼만큼 잘 보내느냐 보내지 않느냐가 그 다음 학기에 선생님이 힘들냐 힘들지 않느냐를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방학을 잘 보내면 3월이 굉장히 수월하고요. 9월이 굉장히 수월해요. 그런데 방학을 잘 못 보내면 3월도 계속 힘들고 9월도 계속 힘듭니다. 그래서 방학 동안에는 정말 개념을 제대로 잡아줄 수 있는 시간을 좀 보내도록 하고 있고요. 보통 저희가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개념, 계산력, 맞춤 세 가지는 무조건 들어가고요. 저희가 보통 이 세 가지를 넘어서서 뭐 4가지, 뭐 많이 하는 친구들은 5가지까지 같이 돌리는데요. 컨텐츠를 이제 보통은 3가지 컨텐츠를 이렇게 돌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은 개념은 2주까지는 개념을 다 끝내버리고 그 이후에 다른 컨텐츠들을 넣어주면서 좀 아이들이 학습을 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여기 익힘책은 잠시만요. 익힘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방학 때 아이들 개념 다 끝나고 나면은 미리 보는 익힘책 이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익힘책 컨텐츠를 같이 보내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보여지는 게 사실 또 중요하잖아요. 부모님들께. 그래서 아이들한테 여기는 미리 익힘책을 보고 가는구나 라고 할 수 있게끔 이제 이렇게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어떻게 주차가 흘러가는지를 조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1주차, 2주차에 여기 맞춤을 다 보통 끝내죠. 맞춤을 다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맞춤이 끝냈던 친구들은 익힘책이 나가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같이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1대1 그 맞춤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첫째 주차 같은 경우에는 이전 학기 전체를 복습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콘텐츠를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다음부터는 이제 그 아이를 맞는 그 단원씩 한 단원씩 같이 해서 맞춤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도 들어갈 때는 보통 하루에 이제 3쪽씩 저희가 보통은 한 장 반 정도를 진행을 하는데 이거는 지금 저희가 여기서 보여드리기 위해 평균치로 넣어드린 거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보시면서 왜 아이들 그 좀 쉬운 그 단원이 있고 좀 어려운 단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쉬운 단원은 뭐 2장, 3장도 나가요. 그래서 그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단원은 뭐 어떨 때는 뭐 한 장만 나갈 때도 있어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선생님들께서 그거는 이제 그때그때 유도리 있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보통 그 개념은 2주차까지 만료시키는 거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콘텐츠들을 되게 많이 사용할 수 있고 이게 조금 익숙해진 친구들은 또 빨리 나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같이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이제 맞춤 학습은 일단 개인 관리로 같이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을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서술형을 중요한 거는 컨텐츠로 처음에는 만들어서 계속 해줘봤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는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을 하는데 서술형을 아이들이 이제 끝나고 나면은 이거는 이제 저희가 그 수리논술도 같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같이 보여드리는 거고 수행평가랑 서술형을 이렇게 책으로 단원별로 만들어서 어떻게 해주냐면 매일 2문제씩 풀게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매일매일 푸는 게 일단 중요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매일 2문제씩 같이 풀 수 있게끔 그렇게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중학생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비슷하게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습은 개념으로, 진도는 유형으로, 그 다음에 내신 대비는 교과서 마스터나 모의고사를 이용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상위권하고 중하위권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데요. 예습할 때는 지금 그 베이직 업을 좀 활용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이거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유형 플러스라고 또 온라인 컨텐츠에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것도 따로 아이를 개념할 때 같이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는 맞춤학습을 2부를 출력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맞춤학습을 왜 2부를 출력하냐면 똑같은 걸 2부를 출력해서 오늘 학습을 하고 하나는 숙제로 줘요. 그래서 오늘 똑같이 학습한 거를 집에 가서 한 번 더 풀어볼 수 있게끔 그런 다음에 그럼 그 다음날 학원에 오면 자가 채점을 하게끔 합니다. 왜냐면 채점이 많아지면 내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숙제를 해온 거는 채점을 스스로 하고 그 다음에 틀린 거 다시 풀어본 다음에 모르면 한 번 더 피드백 받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같이 주고 있는데 이게 오히려 이제 오답노트 효과도 있으면서 훨씬 더 좀 아이들 실력을 단단해질 수 있는 좋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좀 같이 활용을 해보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희 학원의 이제 수업 시스템은 제가 이제 이건 저희 홍보나 아니면은 그런 저희 그 설명회 같은 거 할 때 같이 여기다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건요 진단이 정확해야 돼요. 이 진단이 정확하려면 그리고 진단이 정확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모든 원장님들께서 다 수학적인 부분들에서는 아마 이런 그런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잘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강사님들에 대한 부분들에서는 조금 다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한테 그 나만을 위한 맞춤 학습을 하고 진단을 정확하게 해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되게 중요한 건 아이들이 이해하기 쉬워요, 잘 가르쳐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이 아이의 언어로 똑바로 얘기를 해줘야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학년별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 한 교실에 학년이 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년이 섞여 있다 보면 가끔 선생님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친구가 배우지 않은 개념으로 가르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애들 집에 가서 어떻게 해요? 선생님 너무 어렵게 설명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이런 얘기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머릿속에는 1학년 2학기, 3학년 2학기, 뭐 5학년 1, 2학기 모든 학기에 무엇을 가르치는지가 다 머릿속에 들어있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진단이 정확해지고 그래야지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아이들의 언어로 똑바로 가르쳐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되게 큰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하고 수행평가에 대한 부분들, 창의력과 수리논술에 대한 부분들, 전국평가에 대한 부분들까지 해서 저희의 좀 특징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저희 이제 아이들 1등한 친구들인데 전국 1등 했던 친구들.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가 그 맞춤 학습에 대한 부분들이라 좀 아주 깊이 있게 하는 걸 하다 보니까 오히려 중간고사 문제가 더 쉽고 창의유감은 경시대회 수준의 문제거든요. 근데 그걸 훨씬 더 잘 보더라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같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그 미래인 수학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꼽아봤는데 저희는 일단 학생 중심이에요. 학생은 교재에 끼워 맞추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교재에 맞춰서 그 레벨별로 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 아이를 위한 맞춤 문제가 형성이 될 수 있고 제대로 컨설팅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문제를 무한 공급할 수 있는 것도 가장 큰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애가 원하면 얼마든지 문제 제공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시스템이 어딨어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는 컨설팅이 들어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맞춤 학습으로 컨설팅 해줄 저는 컨설턴트 선생님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원장님도 다 지금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에게 정말 큰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적을 향상할 수 있는 비결은 이건 저희가 이제 그 성적에 대한 부분들, 컨설팅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아이들이 당연히 난이도별로 학습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저희 시스템으로 충분히 가능하죠. 특히나 중학생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전 진짜 애들이 왔었을 때 성적을 올리는 거는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희가 이 시스템을 가지고서는 아이들 개념을 잡아주면서 쫙 올라가서 학교의 시험을 잘 맞는 것까지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 시스템으로 저희 그 책의 가장 큰 장점은 얇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잖아요. 왜냐하면 단원별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한테 맞는 거를 얘가 부족한 영역들을 단원별로 같이 세팅을 해서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부족함 없이 좀 계속 공급을 해주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거 잡는 부분들은 별로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때 이제 이 친구가 얼만큼 쫓아오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기는 하겠지만 저희가 좀 가장 제가 빠르게 잡았던 친구들은 어떤 친구였냐면 예전에 되게 늦게도 왔어요.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에 왔는데 이 친구가 초등학교 4, 5학년 거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분수기념부터가 아예 안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근데 이 친구가 하고자 하는 의지는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정말 미친 듯이 줬죠. 근데 이 친구도 잘 따라왔어요. 그래서 정말 3개월 만에 다 잡았어요. 그래서 3개월 만에 그 과정을 다 잡고 3월 달이 됐는데 자기 재진도를 쫓아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는 그래서 사람 살리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계속 이렇게 썼을 때 원석은 같이 유지를 시킬 수 있지만 공부법을 이렇게 모르는 친구들은 굉장히 무섭게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만들어놨던 그것 중에 요거는 이제 하나인데 저희가 적어도 원장님들께서 지금 이제 경쟁력을 조금 가지시려면 내 주변에 있는 학교에 대한 그런 것들을 잘 가지고 있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건 제가 같이 그 블로그나 이제 이런 거에 올리려고 제가 좀 만들어 놓고 학부모 설명할 때 좀 드리려고 만들어 놨던 건데 보통 이제 저희 주변에 있는 이제 학교들 그 내신 경향 같은 거 그다음에 뭐 지필 수행 비율이나 이런 게 지금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해서 같이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당연히 지필평가 문제를 이런 식으로 다 분석을 시켜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학년별로 같이 이제 어떻게 문제가 되어져 있는지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해서 같이 넣어놓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그런 경쟁력을 같이 가지실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같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갖춰야 되는 부분들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학원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학원의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강사하고 원생에 대한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원장님들께서 이 시스템을 도입하고 났을 때 부모님들께서 어떤 그 상담을 오셨을 때 어떤 질문을 하냐면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한 타임에 몇 명 수업해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또 원장님들이 생각보다 이 질문에 대해서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페이지를 넣어놨는데요. 저희는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희 지금 현재 교실은 다 차면은 한 25명 정도 차예요, 수학이. 그러면 저희가 선생님한테 이제 어머니들께 이렇게 말씀드리죠. 어머니, 저희는 한 타임에 몇 명이 있는 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면 아이들이 많아지면 선생님도 많아지거든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 25명 들어갈 때 어떤 때는 그러니까 최대 선생님이 많이 들어가는 게 3명까지 들어가거든요. 한 교실에. 이제 그렇게 해서 같이 그때그때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고요. 수업을 이제 시스템화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이거를 도입했던 이유도 이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제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소규모로 이제 그룹 수업을 같이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소규모 그룹 수업을 진행을 했었을 때는 한계가 있죠. 이게 반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애들이 많이 들어가도 계속 대기를 걸어놔야 되고 이제 한계가 조금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없이 교실에만 꽉 차면은 선생님들만 조금씩 더 투입돼도 되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나 이거를 이렇게 시스템화를 잘 시켜놓으면은 선생님이 바뀌는 부분들에서 저희가 굉장히 많이 힘이 들잖아요. 조금 덜 힘들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시간대에 여러 명의 회원들을 가르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가능해지고요. 무엇보다 아이들 하나하나마다 학습의 소화량들을 다 조절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시스템 도입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아이들이 좀 탄탄해지는 부분들도 느끼고요. 지금 저희 애들은 좀 자부해요. 수학 하나만큼은 굉장히 탄탄하다고 지금도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가고 난 다음에 수업을 직접 들어가실 거잖아요. 그러면 이 생각이 드실 거예요. 나는 왜 수업이 힘들까? 이런 생각을 반드시 하시니까 선생님들도 굉장히 원성이 자잘해지실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기존의 시스템하고 시스템 자체가 바뀌게 되면. 제가 한번 그 이유를 봤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요. 진도 설정이 잘못되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선생님들을 채용을 했었을 때 있어서 선생님들마다 굉장히 갑자기 막 정말 식은땀 뻘뻘 흘리면서 수업하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너무 힘들다고 막. 근데 제가 봤었을 때는 그러니까 물론 저는 베테랑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통 저는 뭐 혼자서 수업을 했었을 때는 16명 정도, 17명 정도까지는 혼자서도 계속 수업하는 부분들이 문제가 없지만 선생님들은 보통 한 타임에 10명 정도도 많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 정도 선을 유지를 하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부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게 왜 힘드냐면 진도 설정이 잘못되면 그래요. 그래서 진도를 설정하실 때 우선순위를 잘 잡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우선순위를 어떻게 잡으시는 게 맞냐면 저희가 보통 맞춤하고 뭐 개념하고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여러 가지 콘텐츠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개념이 제일 먼저 앞으로 나간다는 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따라와야 돼요. 저희가 개념을 새롭게 익히는 게 필요하고, 그러니까 학이 필요하고 습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학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새롭게 들어가는 개념은 그 개념 교재로 새롭게 들어가는 개념을 잡아주시고, 그럼 나머지 콘텐츠는 습을 하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레벨을 높이신다든지 유형을 만나게끔 해주시다든지 하는 거는 나머지 콘텐츠로 해주시고 개념을 가지고선 아이들이 개념이 들어가는 거는 그걸 우선순위로 놓을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좀 덜 힘드세요. 그런데 애들한테 그 진도가 맞지 않게 설정을 해놓으시면 선생님이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질문을 계속 나오거든요. 그럼 이게 원활하게 돌아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고 또 한 가지가 이 채점 속도가 생각보다 중요해요. 채점을 저희가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채점에 대한 부분들이 힘들어서 보통은 이제 채점 교사를 옆에다가 세워놓고 같이 하는 경우가 생겨요. 이제 내가 스스로 하는 부분들이 이제 포화가 돼서 도와줘야 할 선생님들이 필요하면 보조 선생님이 옆에 계시는 채점만 계속 해주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채점 선생님의 손이 빠르냐 안 빠르냐에 따라서 이게 수업 속도가 걸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친구는 정말 잘해서 오늘 채점만 해서 문제 풀고 채점만 받고 가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까지 다 밀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두 가지 정도는 적어도 잘 되어져 있어야 수업이 좀 덜 힘들다라는 부분들을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 진도 설정에 대한 걸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아이들이 그 진도를 설정하시는데 가장 첫 번째는 학습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곳부터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야 아이들이 거기서 원리를 깨닫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안 돼 있고 이 친구가 예를 들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지금 다들 수학을 가르치시잖아요. 예를 들어 분수의 개념이 좀 약한 친구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중학교 1학년이에요. 중학교 1학년인데 아이들이 이거를 가르쳐야 되는데 분수의 개념이 약하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친구는 이 분수의 개념을 5학년 거부터 가져가야 되는 친구들도 있고 이분모 분수부터 가져가야 되는 친구들도 있고 어떤 친구는 아예 4학년 거부터 가져가야 되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아시려면 일단 먼저 내 머릿속에 학년별로 어떤 것들을 가르치는가 싹 들어가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한 학년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나는 유기적으로 전 학년을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가르치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는 이게 언제나 왔다 갔다 잘 싹싹싹싹 들어갈 수 있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걸 다 암기를 하고 계시는 게 너무 당연하고요. 이거는 강사 선생님들도 저는 아무리 그 실력이 있으시고 원래 가르치시던 분이라 할지라도 이거는 들어보시면 무조건 다 하실 수 있게끔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가르쳐야 되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저희가 그 시스템 하는 부분들에서 저희가 세우는 원칙들이 있어요. 이제 뭐냐면 일단 티칭보다는 코칭이에요. 저희는 약간 이런 거죠. 수영장에 이제 그 코치들이 수영을 가르치잖아요. 이제 수영을 가르칠 때 저희가 여러 사람들의 수영을 가르칠 때 일일이 다 잡고 가르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다가 안 되는 거 여기서 조금씩 잡아주고 하면서 쭉 하잖아요. 저희 수업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라 정말 애 하나만 자꾸 하고 있으면 억울한 애가 생겨요. 얘는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희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게 수영장 레일이 돌아가듯이 잘 돌아가게끔 만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한 진도 설정이 중요하고요. 특히 맞춤 학습은 80점 정도의 수준을 유지시켜 주시는 게 이 친구한테 적절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선순위는 개념 플러스 그 다음에 저희는 시간을 아이들 보통 1시간 수업이라고 하지만 사실 더 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렇다 아이들한테 지금 보면은 일단 오늘 학습에 대한 부분들은 시간에 맞추는 게 아니라 일단 학습자에 맞추는 거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실을 잠깐 보여드리면요. 일단은 가방은 두고 들어오게끔 만들어놨어요. 왜냐면은 아이들이 일단 필통이나 가방이나 있으면 삽작삽작 거리면서 집중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제외하기 위해서 가방은 두고 들어오게끔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준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할 거를 미리 채점을 하면서 미리 체크를 해줘요. 그래야지 아이들이 오자마자 선생님 뭐예요? 하면서 또 다 한 번 아이를 만나는 게 또 다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차단할 수 있게끔 예전에는 도장을 찍었는데 이거 너무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이렇게 체크해주고 말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체크를 같이 해주면서 아이들한테 교실에 조용히 들어와서 수업이 조용하게 그냥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이제 아이들 질문할 때 내 앞을 감싸지 않게 만들어야지 덧대기 시작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저희는 이제 보통 뭐 질문 자석 같은 거를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보다가 아이들 좀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불러서 같이 이렇게 같이 알려주기도 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 자석은 뭐냐면 아이들이 하다가 내가 선생님이 지금 채점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아이가 질문이 왔어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줄 세워 놓을 수 있게끔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아이들 내가 줄 세워 놓게끔 하면은 제가 조금 여유가 생기면은 누구 나와 하고 이걸 이렇게 보내고 다시 이렇게 줄 세우고 이제 이렇게 해서 같이 아이들이 좀 많아서 힘들어질 때는 저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는 이제 입실 시간, 퇴실 시간 당연히 다 기록을 하고 아이들 이렇게 같이 앞에 선생님 책상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요즘에는 지금 QR 코드로 채점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예전에는 이렇게 따로따로 해가지고 채점을 조금 편리하게 해놨는데 지금은 저희는 다 QR로 하기 때문에 이제 한 번에 같이 해서 아이들 채점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장 노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저희가 메타인지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정확히 아는 능력이 메타인지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아이들이 내가 오늘 했던 거가 어떤 거였는지, 내가 오늘 이해했던 개념이 어떤 거였는지는 매일매일 쓰고 마무리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건 제가 새로 디자인해서 만든 거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삼색 채점을 당연히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빨간색은 이제 처음 맞은 거, 파란색은 실수한 거, 처음 싹 들어간 거는 노란이나 주황색으로 이제 이렇게 하면 좋은 게 이게 한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수업을 안 하고 선생님이 수업을 해도 제가 이제 검수를 하잖아요. 이제 검수를 할 때만 봐도 이 친구가 이거에 대한 이해도가 어땠는지가 한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또 부모님께 입회하실 때 말씀을 드리면 부모님들도 딱 보시면서 어떻게 이 친구가 이해를 했는지도 확실히 한눈에 보실 수가 있거든요. 이제 이렇게 같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선생님의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요. 생각보다 선생님이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만의 훈육의 원칙을 조금 세워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적용하는 건 제가 스스로 체크를 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특히 이제 학원이 커지면 매뉴얼화를 잘 시켜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가 같이 그 매뉴얼화를 시켜놨는데 제가 지금 이제 요즘에 하고 있는 작업은 사실 선생님들께 업무 매뉴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업무 지시가 명확해야지 선생님들께서 이거를 정확하게 일을 하실 수 있거든요. 원장님들께서 많이들 착각하시는 게 이 정도는 해주겠지요. 근데 이거는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이게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업무 지시가 명확해야 사실 선생님들도 명확하게 일을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요즘에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거는 그 매뉴얼화를 지금 다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이런 부분들은 다시 좀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시간이 지금 거의 다 지금 지나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좀 괜찮을까요? 제가 좀 양해를 구하고 좀 더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아이들을 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매뉴얼화를 시켜놨어요. 왜냐하면 최소한의 그것들은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저희는 이 부분은 선생님들께 요구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감정 중에 가장 힘든 감정이 억울한 감정이래요. 근데 그 억울한 감정을 학원에 와서 느낀다? 아이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그쵸? 근데 그 억울한 감정 언제 생기는 줄 아세요? 내가 먼저 냈는데 남들께 먼저 채점됐어. 그럼 억울해요. 그죠? 내가 지금 먼저 선생님 질문한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해줘. 이것도 억울해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사소한 것부터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애들이 채점을 낼 때도 뒤집어서 내게끔 해요. 그래서 그래야지 아이들 뒤집어서 내면 제가 다시 가져갈 때 이렇게 돌려서 먼저 낸 친구들을 채점해 줄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 하나하나를 조금씩 잡아주시는 게 운영에 조금 더 편리하세요. 그리고 칭찬을 하는 방법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아이가 얼만큼 노력했는지를 보고 칭찬을 해주는 부분들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칭찬도 그 노력의 칭찬을 해주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확실한 그 동기부여는요. 그 아이들한테도 다 알아들어요. 그 정확한 로드맵을 보여주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너가 조금 제가 그 레벨을 조금 높이 올려가지고 조금 더 이제 높은 학습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조금 더 초등학생인데 중학교 개념이 섞여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거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애들 막 힘들다고 징징대잖아요. 야, 너 오늘 이거는 중학교 여기 학년 때 배우는 거야. 근데 지금 네가 너무 잘하니까 한번 네가 알고 있는 개념에서 여기까지 해보라고 나온 문제야. 근데 이걸 했어? 너 정말 대단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 문제 하나하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대한 확실한 로드맵을 주시는 게 저희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 명확한 이유를 말해준다는 게 생각보다 중요한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애들한테 선생님들이 틀렸는데 다시 해와. 그냥 시키는 부분들 많이 있거든요. 그럼 애들이 집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선생님이 자꾸 나 모르겠는데 다시 해오라고만 얘기한다고 얘기해요. 안 가르쳐준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디테일하게 조금씩 이분 좀 아플지언정 설명을 조금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네가 다시 한번 풀어보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말이라도 그래서 지금 너는 이게 너가 이걸 다 그 풀이하는 부분들에서 이거를 지금 얼만큼 잘 할 수 있는지를 연습하는 중인 거야. 이런 이야기라도 같이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이의 성장에 초점을 맞추는 부분들까지 해서 저희의 원생관리 노하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채점만 해도 그냥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되게 공부 안 가르쳐준 것 같잖아요. 그래서 대신에 아이들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야 대박 오늘 선생님 질문 없이 100점 맞았을 때는 꼭 하나씩 뽑게 해줘요.
그래서 아이들이 오히려 질문을 안 나오고 혼자서 다 풀어보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같이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아이들 다 원생 관리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올려드리는 거는 이제 밴드나 지금은 저희가 이제 밴드에서 다른 컨텐츠로 넘어가기는 했는데 이제 이렇게 아이를 올려서 하고 있고요. 각 학원에 맞는 시스템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좋은 거 잘 나와 있는 거 많이 있으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거 잘 비교하셔서 내 학원에 맞는 거를 같이 이용을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가을에 미래의 수학의 어워즈가 있어요. 잘하시는 분들이 또 다 모이셔서 또 그 원장님들끼리 서로 노하우를 나누는 되게 좋은 시간들이 있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 그때 또 만나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